돌아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요 455페이지 한번 보셔요. 455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뭐라 되냐 기본서 455페이지 보고 계시죠? 그 밑으로 보면 제3조에 보면은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이니 주택을 임차한 후, 알겠죠? 이때 법인이 누구냐면 바로 밑에 있죠? 봐보세요. 그 밑에 봐봐요. 1호 봐봐요. 1호 뭐라 되었죠? 한국토지주택공사. 그것이 LH공사예요. 알겠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그 다음에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그래서 우리는 뭐 서울 같으면 SH공사죠. 서울지방공사, 경기지방공사, 강원지방공사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3항을 보면 뭐라 그랬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따라 그 다음에 줄고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이렇게 그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면 우리는 아까 말했죠? 원래 법인은 안 되지만 이러한 경우는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세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일시 사용은 뭐냐면 모텔에요 2, 3일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걸 일시 사용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주택임대차라고 하는 임대차는 뭐죠? 월 단위로 월세를 내는 걸 임대차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잠깐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잠을 자는 거죠. 이것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런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56페이지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주택 소유자가 아닌 임대차 계약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그 제목이 좀 이상하게 돼 있죠? 여러분 봐봐요. 우리 임대차 계약을 누구하고 체결해야 되느냐? 반드시요 뭐 주택의 소유자하고 체결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임대 권한을 줄 수 있는 사람 봐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나한테요 대리권을 줬어. 그래서 너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가지고 너가 월세를 주든 전세를 주든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한테 대리권을 줬죠? 그러면 내가요 뭘 할 수 있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 체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느 경우도 가능하지만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 갑이요 뭐냐면 분양회사예요. 내가 지금 분양 계약을 받아가지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까지 주고 잔금만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잔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하니까 내가 말하겠냐 먼저 키를 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줘가지고 그럼 그 사람이 들어오면 전세 보증금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보증금하고 내가 가진 돈하고 해가지고 잔금을 넣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해서 키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3차 중도금까지 돌았으니까요. 키를 주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 키를 가져와가지고 다시 임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받았는데 그러면 자기 돈이 어디서 빠져야 되는데 자기 돈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을 못 줬죠. 그래서 결국 분양계약이 해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언제 소유자가 되죠? 잔금을 다 주고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잔금을 다 줬어 못 줬어? 못 줬죠.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아니죠. 아닌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차인은 보호가 된다 이 말이죠. 나를 뭐라냐? 임대할 권한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5번에 보면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뭐가 된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적용된다. 그럼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이런 경우 좀 봐봐. 이런 명의신탁 들어봤죠? 명의신탁. 그래서 명의신탁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 뭐라냐? 이러면 신탁자라고 얘기하고요. 을을 뭐라 한다? 수탁자라고 얘기하죠. 신탁자, 수탁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는 뭐라 한다? 명의신탁약정이다. 그럼 명의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을 앞으로 뭐라 한다? 등기라죠. 등기하면 이 등기도 무효가 돼요. 그래서 그럼요 수탁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무효니까 이 사람은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등기 명의만 을 앞으로 맡겨놓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누가 소유자다? 실질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딱 보면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죠? 을 앞으로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자기 앞으로 등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임대를 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해되셨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대항력이라고 되어 있죠? 대항력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제3조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무슨 말이죠? 등기가 있으면 당연히 대항력이 있죠.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 동그라미 주민등록을 마친 때가 되어 있죠? 이 주민등록을 마친 때가 언제냐 이 말이죠. 언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 날은 뭐라 한다? 이길, 오전, 0시를 얘기해. 이길, 그 다음 날 오전 0시를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한번 봐. 여기서 이제 주민등록을 열면 어떻게 하죠? 주민등록 신고서를 작성을 하죠. 신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제출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이것을 이제 제출하면 이것을 검토하죠.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수리를 하죠. 수리하고 주민등록부에 이렇게 등재를 하죠. 이게 이제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성을 하죠. 작성해서 100번지로 작성을 해서 100번지로 제출해서 검토가 끝나가지고 100번지로 수리가 돼가지고 100번지로 등재가 되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다 이렇게 하는데, 등재할 때를 전입신고를 하냐, 수리할 때를 전입신고를 하냐, 제출할 때를 전입신고를 하냐 이 말이에요. 어디를 전입신고를 하냐. 여기 보면 주민등록이 끝난 때죠. 주민등록이 끝난 때는 어디를 얘기한다? 1번, 2번, 3번. 주민등록이 끝난 때는 어디를 얘기해? 그냥 질러주세요. 알겠죠? 몇 번이다? 제출? 3번. 그래서 수리다. 수리 마수리. 수리할 때가 뭐냐? 주민등록 신고다. 주민등록 신고. 여기를 얘기한다. 수리할 때. 알겠죠? 그래서 신고할 때, 수리가 됐을 때. 그러니까 봐봐. 내가 100번지로 작성해가지고 100번지로 제출을 했죠? 제출했는데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하니까 100번지가 아니다는 거죠. 100번지가 아닌데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뭘 한다? 반환할 수 있죠, 반환? 다시 반려하죠? 반려했더니, 그럼 왜 그래요? 그래서 반려하면서 공무원이 뭐라냐? 100번지는 거기 없고요. 100-1번지가 있으니까 100-1번지로 써서 반려를 한 거예요. 수리하기 전에. 검토해가지고 그럼 뭐냐? 수리를 뭐냐? 그럼 내가 100번지로 그러면 기재할게요. 우리 꼭 물어봐, 공무원이. 그러면 100번지로 기재하면 되죠? 이렇게. 예. 나도 여기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진짜로 온 놈이 있어요? 내가 가봐야 되는데, 자기가 여기 와봐야 되는데, 진짜로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지금 오염료가 거기 2개나 있다고 대빵 크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엄청 크다. 그런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가짜면 거짓말이면 큰일 나요. 몇 번 하는 거야. 진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검토 단계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마지막으로, 그럼 진짜 이 번지수로 신고합니다. 아무 문제 없으시죠? 이렇게. 그걸 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리했는데 이 사람이 나는 100번지로 신고했는데 수리하면서 100-1번지로 수리했다. 100-1번지 등재할 때 100번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0-1번지로 등재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관계가 없다. 공무원이 잘못한 거지 신고로 똑바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전입신고가 똑바르다.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민등록표에는 잘못 등재가 됐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검토 단계에서 반려한 거예요. 100번지가 맞는데 공무원이 거기 100번지 없는데요. 100-1번지로 해오세요 이렇게요. 반려하니까 다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100-1번지로 작성하고 100-1번지로 제출해서 100-1번지로 수리가 돼서 100-1번지로 작성이 됐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전입신고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왜요? 원래가 몇 번지라고 그랬죠? 100번지. 누가 잘못했어? 공무원. 공무원이 잘못했든 말든 그것은 판례가 어쩔 수 없다고 그랬어. 왜냐? 수리하기 전에 검토 단계에서 반려했죠. 반려했더니 자기가 다시 100-1번지로 작성을 해가지고 자기가 제출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번지수가 맞으면 끝까지 오게 하죠. 그래서 뭘 가져와야 돼요?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저 번지수라든가 또는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와야죠. 알겠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 이제 번지수가요, 실제 내가 전입 신고하는 것하고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 대장의 번지수가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 제가 좀 이따 보고 아무튼 이랬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등록을 마친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얘기한다? 수리된 때를 얘기한다. 알겠죠? 수리된 때 공무원이 잘못 주민등록표에 해도, 왜냐하면 내가 신고서에는 내가 똑바로 신고했잖아요. 신고서로 보면 되죠. 근데 등록이 될 때 잘못 등록됐죠. 그건 공무원이 잘못이죠. 나는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내가요, 원래 100번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100-1번지로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100-1번지로. 그러니까 공무원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공무원이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100-1번지로 이렇게 기록이 됐다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무원이 검토 단계에서 잡아줘야 되잖아요. 못 잡았다 이 말이죠.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신고한 대로 수리가 됐잖아요. 자기가 신고한 대로 수리가 됐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다? 신고자의 책임이다.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친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얘기한다? 수리된 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장 보셔요. 주택의 인도라고 되어 있나요?
주택의 인도.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부터 보면 우리가 이제 주택의 인도, 여기 우리가 보면 거의 뭐 대항력이 주택을 못 보면서 거의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주택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거기 보면 여기 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1월 1일에서 10월 1일까지요. 보증금 1,000만 원이에요. 월세 100만 원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임차인이죠. 임차인. 이 사람 누구냐? 임대인이죠. 이렇게요. 이렇게 있다가요. 중간에 을이 뭐라 하냐? 갑한테 나 5월 1일 오늘 나가야 되는데 혹시 보증금 빼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갑이 뭐라고 그래요? 나 보증금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 한 사람 데려올 테니까 그러면 어떡할래요? 이렇게 물어보죠. 난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무조건 당신한테 10월 1일 돈 줄 테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주든 말든 그건 당신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죠. 돈 안 준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하고요. 병하고 여기 언제 5월 1일 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전대차 계약. 그럼 이 사람은 뭘 한다? 전차인이라고 얘기하죠. 5월 1일 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이제 들어오고요. 왜냐면 너 알아서 하겠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 뭐라 하죠? 이 사람은 5월 3일 날 뭘 한다? 전출 신고를 하죠. 전출. 이사를 가죠. 이사. 전출을 하고요. 그럼 여기 5월 6일 날 이 사람이 뭘 한다? 전입 신고를 하죠. 전입 신고. 여기 전입 신고하고 여기 목적물의 인도, 이사를 받고 그래서 5월 6일 날 여기 들어오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요, 뭐라 했냐?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뭐로 해서 지금 전출 신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1월 1일 날 전입 신고했죠? 그럼 이 사람은 원래는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어? 1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1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인데 5월 3일 날 전출해버리죠? 그러면 1월 2일 대항력은 그 자리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전출을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병한테 전대차를 했죠?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이사 들어가서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죠? 이 사람의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를 받으냐?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봐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임차인이라는 사람을 뭐라냐? 이 사람을 직접 자문자니까 직접 점유자라고 얘기하고, 직접 점유자. 이 사람을 뭐라냐? 간접 점유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간접 점유자. 그러니까 이 간접 점유자한테 언제부터요? 5월 7일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해. 새로운 대항력이. 간접 점유자한테. 아니 왜 병이 전입신고를 했는데 왜 그걸 을한테 인정해 주냐 이 말이죠. 지금부터 설명한단 말이죠. 봐요. 을은 갑한테 돈 1,000만 원 줬죠, 보증금. 그럼 이 집이 경매가 되면 돈 받을 사람은 을이에요, 병이에요? 여러분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을이 갑한테 보증금 줬죠. 그러나 이 집이 경매되면 보증금 받을 사람 누구예요? 을이지, 갑은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됐나요? 을이 받아야지 갑이 받을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 병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줬냐? 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1,000만 원에 1,000만 원에요. 월세는 한 80만 원 이렇게 했겠죠? 이 병은 을한테 보증금을 준 거지 갑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건물이 경매가 되면 돈을 받을 사람은 을인데 을은 이사 가가지고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 병이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뭐라 하게 되면 인도를 받고 뭐라 해? 전입 신고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의 전입신고를 을의 전입신고를 봐줘. 왜? 그래야지 이 집이 경매가 되면 돈을 을이 받아가지고 병한테 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병이 직접 점유자가 전입신고하면 직접 점유자한테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생긴다? 간접 점유자인 을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면 뭐라고 나왔다? 2번 봐봐. 2번. 다만 간접 점유의 경우 그렇게 돼 있어요. 간접 점유의 경우 임차인과의 점유 매개관계. 점유 매개관계가 뭐냐? 전대차 계약을 얘기해. 전대차. 점유 매개관계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직접 점유자. 누구죠? 전차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하나요? 비로소 그 임차인을 누구라고 하냐?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에게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서 적법하게 뭘 한다? 대항력을 취득한다. 간접 점유자의 임대차가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겠나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죠? 여러분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뭐냐? 주민등록은 뭐를 얘기하냐 이 말이죠. 먼저 이걸 여기 설명 먼저 들어. 주민등록 전입신고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 봐봐. 여기 지금 이 건물이요. 이 건물이 갑의 건물이에요. 갑이요. 2월 1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등기를 해. 등기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갑이요. 갑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2월 1일 하고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자기가 소유자죠. 그럼 이 사람은요. 대항력이 언제 생겨?
2월 2일 날 생긴다, 2월 1일 날 생긴다? 2월 전입신고했죠? 이러면 이 사람 임차 아니에요? 자기 집인데? 알겠죠? 2월 1일 날 전입신고하고 등기했죠?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소유자죠? 2월 1일부터 대항력이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여기 의뢰하는 사람한테 언제냐? 5월 1일 날 매매를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기 지금 여기 갑 있죠? 여기 갑. 이 갑이라는 사람이 다시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자기가 소유자였죠? 자기가 이제 임차인이 돼. 집을 을한테 팔고 5월 2일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가 되고? 임대인이 되고, 이 사람이 누구? 임차인이 되기로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5월 2일부터.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미등기예요. 미등기고 이 사람 앞으로 지금 뭐가 되어 있냐?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임대차 계약은 5월 2일부터 다시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 언제부터 생긴다? 5월 3일 0시다. OX. 5월 3일 0시. 된다 안 된다? 5월 3일 0시부터 이 사람이 이제 소유자가 아니고 이제는 뭐야? 임차인이죠? 5월 3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OX. X다 이 말이지. X다. 알겠죠? X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등기는 그날부터 대항력을 인정해주고 등기는 전입신고를 왜 그 다음날부터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봐봐.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누구든지요, 그 번지수만 딱 치면 다 등기부 열람해 볼 수 있어 없어? 돈만 주면 다 열람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여러분 중개업자 사무소에서 몇 번지 딱 치면 다 등기부 다 나와 안 나와? 다 나오잖아. 돈만 주면은. 누구나 등기부로 열람할 수 있으니까 등기는 공시적 기능이 있죠. 누구에게나 이렇다고 이렇게 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입신고는 채권이죠. 채권은 임대인과 임차인,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사이만 알고 다른 사람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 말. 이게 문제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는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란 말이죠. 임대인과 임차인 두 사람 간의 문제란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알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요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이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등기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고 전입신고 저당을 잡았는데요, 갑자기 그 집에요 임차인이 밤에요 6시가 되기 전에 동사무소 문 닫기 전에요 전입신고 해가지고 자기한테 대항력 있다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하냐? 그 다음날 0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공시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봤을 때 저 사람 저 집에 사는 임차인에 이렇게 봐야 돼. 제3자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봐봐. 임대주택에서 누가 나오고 있다. 임대주택에서.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는 다 누구로 보여? 임차인으로 보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벤치 끌고 나와도 야, 참 이 임대주택 희한하다. 우리 그런 말 하죠. 아니 여기는 뭔데 벤치 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임대주택에 있잖아요. 거기 또 그러면요 나중에 가다 보면 임대주택에 벤츠라든가 뭐 BMW 이렇게 있잖아요. 야, 요즘 임대주택이 말세야 말세. 돈 없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와 있어.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차가 어디에요? 손님일 수 있잖아요. 손님일 수 있는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전입신고라는 것은 제3자가 봤을 때 임차인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걸 공시적 기능이라고 그래. 그런데 지금 여기를 봐. 여기 지금 뭐죠? 임대인이죠? 이 사람이 갑이죠? 임차인이죠? 그런데 지금 등기해줬어 안 해줬어 아직? 이 사람이 지금 등기 가지고 있네 아직. 저기는 미등기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제3자가 등기부를 딱 보니까 누구로 돼 있어? 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을 소유자로 본다? 갑을 소유자로 본다? 갑을 소유자로 보죠. 소유자는 임차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언제 대항력이 있는 것이다? 이 갑이요, 이 사람이 이것을 을한테요, 만약에 10월 1일 날 이전 등기를 줬다. 10월 1일. 알겠죠? 그럼 이전에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언제부터다 그러면 10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언제 해주나? 등기를 해줬나?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입신고라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두 사람 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할 것인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를 보시냐면 458페이지 잠깐 봐봐. 458페이지 맨 밑에 봐봐. 그 다음 장 맨 밑에. 그럼 맨 밑에 그 다음 장 맨 밑에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면 종전 소유자의 대항력 발생 시기라고 되어 있나요? 돼 있어? 주택의 대항력 요건을 갖춘 기존의 주택 소유자 갑이 매도함과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여 계속 거주하기로 하는 경우 매수인 명의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언제? 10월 1일 그 다음에 이 길부터 등기일 이 길부터 이 길이 뭐죠? 그 다음날 10월
2일 0시부터 임차인으로서 뭘 갖는다? 대항력을 갖는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입신고라는 것은 누구로서 전입신고다? 제3자가 봤을 때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신고를 얘기한다. 다시 여러분 죄송한데요. 457페이지 라봐. 457페이지 보면 주민등록 1번 공시의 수단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줄 끝에를 봐봐요. 일반 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이 당의 임대차 건물의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 누가요?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이 임차인이냐 아니냐 누가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이런 말이죠. 2번요. 누구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가족. 그럼 봐봐. 내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했단 말이죠. 이런 보면 우리 보면 여기도 지금 원주 여기도 연세대학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에서 저쪽 아랫지방에서 이제 공부했던 사람이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 아버지가 와가지고 계약서 쓰죠. 안 써요? 원룸 같은 거 아버지가 계약서 쓰죠. 그런데 그 살고 있는 애는 누가 살아? 그 집 아들 4명이 살죠. 아들이 전입신고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때의 전입신고는 반드시 임차인 본인의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가족의 전입신고도 포함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수리시 효력 발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봐. 아까 우리 임대차 여기 지금 지웠나요? 우리가 그 전입신고를 할 때는 작성하고 제출하고 검토하고 수리했을 때 심어줘. 수리. 그런데 수리하기 전에 검토 단계에서 반려했어. 그래서 다시 됐어.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지금 얘기하죠. 자, 그러면 3번이요. 주민등록은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행정책임한 때 수리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임대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동무원이 착오로 공무원이 뭘 했다? 착오를 했다. 착오로 해가지고 잘못 기재했다 이 말이죠. 착오로. 그러니까 수리될 때까지는 똑바로 100번지였는데 공무원이 주민등록부에다가 등재를 할 때 100-1번지로 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어 없어? 있다. 다소 틀리게 하였더라도 대항력에 영향이 없다.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밑으로 봐. 밑으로 보면 정확한 지번과 동호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 제출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뭘 요구했다? 수정을 요구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수리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 말이죠. 수리되기 전에 그 말이죠.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이 되고 바로 밑에 그대로 주민등록이 된 경우 그대로 알겠죠? 그대로 주민등록이 된 경우 임대차 공시방법으로 유효하지 않다 대항력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없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를 이제 보면 여러분 여기를 잠깐 지울게요. 지금 여러분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데 먼저 설명하기 전에 먼저 다세대고 다가구가 떠나가지고 이걸 먼저 봐요. 먼저 우리가 이제 다가구부터 볼까요? 다가구. 그럼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다가구란 것은 뭐냐면 가구, 입이 여러 개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등록은 아니면 등기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4층짜리 건물인데요. 주민등록은 등기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죠. 소유자가 한 사람인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걸 다가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가구는 뭐만 있으면 돼요? 지번만 동일합니다. 지번. 그럼 봐. 여기 지금 만약에 4층짜리 이렇게 건물이 있단 말이죠. 101호, 201호, 301호, 401호요. 내가요, A라고 하는 사람이 101호에 2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했어. 그럼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어? 2월 2일 0시부터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여기서 4층에요. 4층에 사람이 나가니까요. 4층으로 다시 이사를 간 거예요. 언제 이사를 갔냐? 10월 1일 날 다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401호로 가가지고 다시 10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해서 10월 1일 날. 그러면 언제부터 다시 대항력이 있다? 10월 언제? 2일 몇 시? 0시.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냐면 다가구 주택은 건물의 소유자가 한 명일 때 말이죠. 다가구 주택은 뭐만 있으면 돼? 지번만. 호수는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지번이요, 땅 지번하고 똑같죠? 100-1번이요. 100-1번지에 있는 건물이죠. 101호에서 401호로 이사를 갔죠. 언제? 10월 1일. 그래도 이 사람은 언제? 2월 1일 날 100-1번지에 있는 건물에 전입신고를 했죠. 그럼 그걸로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제요? 2월 1일이니까 2월 2일 0시부터 여전히 대항력이 있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호수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대항력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된다. 이것을 다가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세대는 어떻게 해요? 다세대요. 다세대는 여러분 뭐를 얘기하죠? 공동주택을 얘기하죠?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죠. 이것은 아파트라든가 그 다음에 연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인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 동, 그 다음에 호수, 그 다음에 뭐가 있으나? 지번. 동호수, 지번이 일치해야 돼. 동, 호수, 지번이 일치를 해야 돼. 알겠죠? 동, 호수, 지번. 여기 동하고 호수하고 지번이 일치를 해야 된다 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먼저 외벽, 건물의 외벽에 뭐라? 외벽에 1층 101호로 돼 있어. 1층 101호. 그런데 등기부에는 뭐라 되냐? 그냥 101호로 돼 있어. 101호로. 그 다음에 대장에는 뭐라 되냐? 대장에는요 1층 101호로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전입신고 이렇게 되는데 전입신고는 그냥 외벽에 나와 있는 대로 1층 101호로 했어. 101호. 101호로 한 경우 신고를요. 두 번째 그냥 101호로 한 경우 이렇게. 그럼 대학 먼저 전입신고 효력이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건물의 외벽에 보면은 1층 101호로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등기부에는 그냥 101호로 돼 있어. 대장에는 1층 101호로 돼 있어. 근데 내가 신고를 1층 101호로 신고했어. 전입신고 효력이 있다 없다? 있어 없어? 왜? 그냥 그런 거 없다 해봐 그냥. 둘 다 있다 이 말이야. 둘 다 있다. 알겠죠? 둘 다 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우리가 원칙적으로 여러분요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등기부는 권리가 주고 사실이 뭐냐? 부차적이에요. 여기는 대장은요 권리가 부차적이고 사실이 주다 이 말이야. 사실이 주다. 알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권리가 주고 사실이 부차적이고 권리가 부고 사실이 뭐죠? 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려면 1층 101호, 201호 이것은 가서 눈으로 째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이란 말이죠. 권리가 아니라고. 101호다. 알죠? 여기 전화번호가 033-735-7432다. 이건 사실이지 이게 권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화번호가 몇 번이든 다 사실이란 말이죠. 101호다. 그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사실이라고. 사실은 어디가 우선하냐? 사실이 주죠? 원래는 대장대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이요 1층 101호 돼 있잖아요. 여기 1층 101호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거래를 할 때 건축물 대장을 떼요? 등기부를 떼요? 등기부를 떼죠? 등기부에도 사실이 기록이 돼 있어. 사실이 등기부에도. 어디에가? 표제부에다가 우리가 1층 101호 이걸 쓰거든요. 근데 등기부에는 뭐라고 되냐? 101호로만 돼 있다. 101호만. 그러니까 내가 101호대로 신고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등기부대로 기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 등기부도 공적인 장부죠? 건축물 대장도 공적인 장부니까 어느 것을 기준으로 쓰더라도 무방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런 말 쓰면 돼 안 돼? 이런 말? 지층 101호다. 지층 101호. 우리 이건 뭐냐면 이런 것이요. 이런 우리가 이제 지하 있죠. 지층은 뭐냐? 반지하 같은 건 얘기하죠. 우리 보면 저쪽에서 보면은 뭐죠? 반지하야. 이쪽에서 보면 계단 한 칸 내려가지고 지하인 거 있죠. 이걸 보통 우리 지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 건물을 딱 보면 저쪽에서 보면은 지하야, 지하.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이쪽에서 보면 지하가 아니고 뭐죠? 1층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지층이라고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지층 101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어디를 보더라도 지층이란 말이 있어 없어?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것이요. 알겠죠? 그래서 동, 호수, 지번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고하면 된다? 외벽이 기준이 아니다. 뭐가 기준이다?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이 기준이다. 이렇게만 딱 알고 있으면 돼. 그런데 봐봐. 우리는 봐봐. 건물이 어떻게 될 수 있냐? 이렇게요. 건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가구 주택이에요. 먼저 다가구 주택이 나중에 다세대로 바뀔 수 있어요. 다세대 주택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는 먼저 다가구는 뭐만 쓰면 돼요? 지번만 기재하면 되죠. 다세대는 뭐라 해서 지번하고 뭐를 써야 돼? 호수도 써야 되잖아요. 만약 이것이 건물이 여러 동이면 동이 있겠죠. 한 동이면 동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 101호에 있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요 여기요 이쪽이요 301호로 이렇게 이사 간다. 그럼 아까 뭐라 했죠? 그냥 다가구 주택이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만 있으면 되니까? 지번만. 그런데 다세대는 지번하고 뭐가 있어야 동호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요. 맨 처음에는 다가구 주택이니까 내가 집원만 신고했어, 집원만. 그런데 내가요, 잘 모르고 있는 사이에 나중에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1층, 2층, 3층을 어떻게 했냐, 자기네 자식이 3명이니까 3명한테 분할해서 등기를 해준 거예요. 분할해서 등기를 따로따로 해주다 보니까 이제는 건물이 몇 개가 돼요? 1개, 2개, 3개가 되죠? 다 세대가 되었죠. 다 세대가. 맨 처음에는 뭐였는데? 다가구였는데 이제는 뭐가 돼서 다 세대가 됐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호수가 있어야 돼요, 호수가. 자기는 호수는 101호는 안 썼거든요. 그냥 100번지로만 썼단 말이죠. 100번지 101호 이렇게 써야 되는데 호수는 안 썼어. 왜? 그때는 다가구였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 세도로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시 호수를 써야 되는가? OX. 호수를 써야 된다,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죠. 왜? 이미 다 가구일 때 뭐가 발생했어? 대항력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안 써도 무방하다 이런 말이죠. 이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다세대, 다가구가 다세대로 바뀌었을 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단 말이죠. 자, 이제 보면 다가구는 뭐만 기재하면 된다? 지번만.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번.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다세대는 뭐까지요? 거기 보면 여러분요, 지번이 빠져있어. 동호수만 있는 거 됐죠? 안 돼. 앞에가 뭐가 있어야 돼? 지번. 지번이라고 써야 돼. 지번, 동호수 이렇게. 지번, 동호수 이렇게. 자, 그러면 핵심 판례를 한번 봐봐. 핵심 판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다가구용 단독주택이었는데 주택을 바로 밑에 두 번째 줄 지번을 정확히 기재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번을 정확히 기재했는데 그래서 대항력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나중에 두 번째 줄 끝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뭐로 바뀌었다?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됐다. 그럼 나는 지번만 쓰고 동호수 안 썼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한다 안 한다?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계약이 뭐가 된다? 유효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뭐냐면 기존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하기로 했다. 그럼 당연히 되죠. 봐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갑이한테요, 을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야, 너 돈 안 줄래? 안 준대. 그러면 너 니네 집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곧 경매가 될 것 같아. 야, 그럼 안 되지. 나 돈 받아야 되지. 그래가지고 옛날에 빌려줬던 돈을 받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냐? 거기다가 내가 마치 그 집에서 임차인으로서 사는 것처럼 방 한 칸에다가 내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기다가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는 실제로 그 집에서 안 살아.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전세권이나 임대차는 뭐냐?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나는 옛날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집에다가 전입신고는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만약에 예전에 빌려줬던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거기다 뭘 한다?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내가 방 한 칸 달라고 해서 그 집에서 자고 있어. 그러면 사용하고 뭐하고 있다? 수익하고 있죠? 이럴 때는 임차인으로서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면 따라서 뭐가 따라서죠? 왜 갑자기 따라서가 났어? 따라서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지? 기존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기존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 임대차로서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그 다음에 줄거야 되겠죠?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않는 계약, 거기까지요. 갖지 않는 계약, 맨 끝에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맨 끝에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알겠죠?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밑에 1번 대항력의 발생 시기죠. 여러분,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죠? 대항력 1번의 몇 번째 줄이요? 두 번째 줄? 그 다음날은 이길 0시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지금 2번 나왔죠? 2번 봐봐. 2번의 말을 왜 이렇게 이 말이 뭐냐면 주관이고 뭐 이렇게 써놨는데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것이요. 제가 아까 여러분요, 뭐를 얘기하냐면 대항력을 설명을 할 때 전입신고한 날짜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한 날짜가 동일하다. 이런 얘기 봐봐. 여기 봐봐. 어떻게 강의한 사람보다 더 파김치가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전입신고하는 것하고 이제 몸 풀려가지고 밥 먹고 강의 한 배우래. 아침에 올 때는 그냥 오니까요. 강의 좀 해보려고 했더니 여기 노량진 수산시장 파장 분위기 되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전입신고하는 날짜하고 등기하는 날짜가 똑같다. 그러면은 누가 빠르다? 오케이. 저당권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날 저당권 등기를 했다.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날 전입신고했다. 누가 빠르다? 대항력이 빠르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봐봐. 우리가 보면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여기에서 뭐를 먼저 구해? 대항력을 구해. 대항력. 그래서 대항력을 구해가지고 뭐하고 비교해? 저당권하고 비교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주택의 인도하고 전입신고죠. 주택의 인도가 언제다? 2월 1일. 전입신고가 언제다? 2월 1일. 그러면 2월 1일, 2월 1일이죠. 그럼 여기 대항력 언제다? 2월 2일 0시죠. 저당권이 2월 1일이다. 그럼 몇 시다? 9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0시, 0시 이렇게 9시 이렇게. 알겠죠? 그럼 어디가 빨라? 저당권이 빠르죠? 저당권이 빠르다. 같은 날짜면 여기는 2월 1일이고 2월 1일이고 그 다음 날이다. 2월 2일 9시다. 그러면 누가 더 빨라? 2월 1일, 2월 1일이죠? 그 다음 날이면 2월 2일 0시죠? 0시니까 누가 빨라? 대항력이 빠르다.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죠? 갑이 A 부동산을 임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2월 1일이죠? 그 다음날에 저당권에 있다. 2월 2일이죠? 그럼 9시죠? 그러면 2월 1일 날 전입신고가 끝났죠? 그러면 대항력을 언제 발생해? 2월 2일 0시죠. 그러니까 어디다? 여기 보면 1번이다, 2번이다? 2번이죠, 2번. 전입신고한 다음날 저당권이 있죠? 그래서 누가 빠르다? 대항력이 빠르다 이 말이죠. 왜요? 대항력은 항상 언제다? 다음날 몇 시다? 0시다 이런 말이죠. 0시 이렇게. 그래서 저당권은 경락인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 경락인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다 써.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요. 임차권이 우선한다. 임차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요 밑에 1번은 아까 했었죠? 했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요. 경매에 있어서 대항력 발생 시기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건 놔두시고 3번 보세요. 3번. 임대 아파트 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라고 되어 있나요? 이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봐. 여기. 이것은 임대 아파트는요. 여기까지 여러분요. 어떻게 해요? 주택임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긴 걸리는데요. 한 번에 해놓으면 여러분요. 나중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골치 아프네요. 자, 이거 한번 봐. 우리가 항상 여러분요. 이게 지금 뭐냐면 임대 아파트예요. 임대 아파트. 이게 갑이에요. 갑이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그러면 여기요.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임차인이에요. 근데 임차인이 1월 1일부터 여기요. 10월 1일까지 이렇게 있다가 이 사람 어떻게 하냐? 여기요. 4월 1일 날요. 이 사람이 병한테 전대차를 준 거예요. 전차인. 아까 좀 기억나나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언제면 여기가 4월 3일 날 전입신고를 해요. 전입신고. 그러면 이 임차인은요. 원래 어떻게 하죠? 이 사람 4월 2일 날 전출신고를 하겠죠. 전출신고. 그럼 전출신고를 딱 하자마자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이요. 이 전차인이라는 사람이 언제? 4월 3일 날 전입신고를 하죠. 그럼 이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로 봐준다? 을의 전입신고로 봐준다. 알겠죠? 을을 뭐라 한다?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근데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아요? 아무튼요, 이렇게 전입신고를 해준다, 이거죠. 갈 때가 되니까 일단 힘을 한번 내보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언제냐? 4월 3일 날 전입신고가 들어오면, 을한테 4월 2일 전입신고 들어오면 옛날에 있었던 대항력은 없어지고, 새롭게 언제부터 발생한다? 4월 4일 몇 시?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이 을이요. 우리가 이제 임대 아파트는 5년 있으면 자기 앞으로 분양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언제냐면 7월 1일 날 이 사람이 등기를 해, 등기. 그래서 소유자가 돼. 그럼 소유자가 되면은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고 이제 뭐가 돼요? 임대인 되지. 뭐가 돼? 임대인, 소유자니까. 임대인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병은 뭐가 돼? 이제 전차인이 아니고 뭐가 돼? 임차인이 되지. 뭐가 돼? 하나씩 땡겨. 진급해. 알겠죠? 이제 뭐가 돼요? 임차인이 되죠? 임차인. 그럼 이 임차인이 되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나? 이제는요, 봐봐.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으면 안 되지. 자기가 소유자니까. 이제는 누가 대항력이 있어야 돼? 이제는 병이 저 대항력이 있어야죠. 이 집이 누구 집이니까? 을의 집이니까. 을의 집이 경매가 되면 돈 받을 사람 누구예요? 이제는 병이죠, 병. 그럼 병한테 대항력이 있어야죠. 병한테 대항력이 언제 있냐 이 말이에요. 언제? 여기요. 언제냐면 이미 이 사람 봐봐. 이미 이 사람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병을 임차인으로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겠죠. 집을 팔았는데 아직 등기를 해주지 않고 내가 등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3자가 봤을 때는 나를 뭐로 본다? 소유자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벤치를 끌고 나오든 마티즈를 끌고 나오든 다 임차인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뢰한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죠? 등기를 하면은 뭐가 되냐? 동시에 병이 뭐를 취득한다? 대항력을 취득해. 병한테 동시에 대항력을 취득해. 동시에. 이 말이 중요해. 알겠죠? 동시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집을 샀는데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또 돈을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은 날 7월 1일 같은 날 7월 1일 여기 정이라는 사람한테 은행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돈을 빌렸다 이 말이죠. 같은 날. 알겠죠? 그런데 이제 경매가 된 거예요. 경매가 되면 이런 아까 내가 말했죠. 경매가 되면 이렇게 상태 경매가 됐어. 그럼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가 근저당이죠. 근저당권보다 먼저 빠르냐 병이 빠르냐 근저당권이냐 늦냐 이 말이죠. 늦으면 뭐가 되고 소멸하고 빠르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고 뭐가 된다? 이것을 인수된다. 인수한다. 경락이니.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근저당권이 더 빠르냐 임차인이 빠르냐 알아야 되죠. 누가 더 선순위다? 임차인이다 근저당이다. 왜? 누가 빠르다? 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이 을하고 병하고는 순서가 똑같죠. 동시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만 따지면 되냐? 을이 빠르냐 정이 빠르냐 이것만 하면 되죠. 만약에 을하고 정 중에서 정이 빠르면 당연히 병도 늦고 을이 빠르면 당연히 병이 빠르고 둘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소유자하고 저당권자가 누가 더 빨라요? 소유자가 빨라? 왜? 그럼요. 우리는 뭐라냐? 등기부는 동구가 있고 별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동구는 뭐냐? 갑구는 갑구, 울구면 울구 이 말이죠. 동구는 뭐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했죠. 같은 거, 즉 갑구면 갑구, 울구면 울구. 동구에서는 같은 구에서는 이걸 우리 뭐냐? 손위번호라고 그래. 손위번호를 가지고 따져. 손위번호를 가지고 누가 더 빠르냐? 알겠죠? 같은 구에서는 손위번호. 그런데 별구는 뭐냐? 여기는 갑구고 이건 갑구고 이건 뭐냐? 울구다 이 말이야. 울구. 이 울구 같은 경우는 울구 같은 것은 손위번호로 따질 수가 없지. 구가 다르니까. 구가 다를 때는 뭘 가지고 따져? 여러분 아직 여러분 아마 등기법에서 아직 안 배웠나 모르겠지만 이것은 접수번호를 가지고 따져. 접수번호를 가지고 따져요. 순서가 누가 빠르냐? 그러니까 여러분요 울구에 있는 등기부하고 갑구에 있는 등기부를 쳐다봐야죠. 누가 더 빠른가? 알겠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같은 구만 갑구만 가고 울구는 손위번호를 가지고 따지니까 정확하죠. 그런데 구가 서로 다르잖아요. 갑구는 소유권이고 울구는 소유권 이외에 걸리죠. 이랬을 때는 어디가 더 접수를 먼저 했냐 보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 사람이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전세권 저당권 등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접수가 더 빠르겠죠. 접수가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빠르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 더 빠르다? 저당권보다 누가 더 빨라? 임차인이 더 빠르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여기고 저당권이 2번이다 이 말이죠. 경매가 되면 저당권만 없어지고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판례가 아주 좀 길지만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갑이 병회사 소유 임대 아파트의 임차인 을로부터 임대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했죠. 그런데 을이요 임차인이 병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기 명의로 등기를 경매하죠. 그러면 을은 그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동시에 갑도 뭐란다? 갑도 동시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은 을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는 즉시라서 동시에 이 말이에요. 동시에. 그다음에 임차권의 대항력을 뭐한다? 취득한다 이 말. 동시에 취득한다 이렇게. 됐나요 지금?
자, 그럼 봐. 그 밑에 4번을 보면 임차권의 승계라고 이름 지금 되어 있나요? 임차권 승계 봐봐. 여기. 여기 한번 보죠. 여기만 볼까요? 여기. 잠깐 지우고, 여기만 이제. 여기만 이렇게 보면 이런 봐.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임차인이라는 사람이요. 다시 전대차를 주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때요?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면은, 전입신고랑 그 다음날 4월 4일,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건 원칙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예외가 하나 있단 말이죠. 이런 우리가 주민등록법상에 주민등록 전입하고 전출신고를 어떻게 하죠?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하고 전출신고를 어떻게 해? 몇 주간 이내, 몇 주간? 2주간 이내 하는 거죠. 2주간 이내. 알겠죠? 전입과 전출이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 의뢰한 사람이 전출신고를 4월 2일 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3월 3일 날 했죠? 알겠죠?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상에 전입하고 전출하고 전입신고 기간 안에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걸 마찬가지죠? 그럼 봐봐. 우리가 보통 한 집에서 2년 동안 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데 하루 이틀 사람이 한 일주일 정도 사람이 그 집에 비어있다고 해서 그 사람 집에 아무도 없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가 봤을 때 아까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제3자 봤을 때 그 사람이 그 집에 임차인으로 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이 집에 살고 있다가 병한테 전대차를 줬는데 병이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마치요 임차인이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나가고 며칠 있다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이런 것처럼 보여요? 계속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계속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은 4월 4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전출과 전입이 단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 기간 안에 이루어지죠? 그러면 원래 을이 가지고 있던 1월 2일 0시부터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전출을 해도. 알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4번에 보면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 전대한 경우 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그 다음에요 중요하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몇 주간이 되죠? 2주간 안에 전입과 전출이 이루어지면 이 말이죠. 알겠죠?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된다 이런 말. 유지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봐. 대항력 전속기간 1번 전속기간이죠. 이러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력권은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 맨 끝에 보면 계속 전속을 해야 되지. 계속 동그라미 하고 거기다가 쓰란 말이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종기. 이러면 저 나중에 경매를 배우면 배당 요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배당 요구 종기까지 전입신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일시 전출 후 재전입하죠. 이런 봐봐. 전입신고를 했다가요. 잠깐 전입했어. 전출. 아침에 오전에 전출했다가 그 다음에요. 점심밥 먹고 다시 전입했어. 그래도 필요 없어. 한 번 전출하면 대항력이 없어져 버려요. 알겠죠? 다시 전입신고하죠? 그럼 언제부터? 그 다음날 0시부터. 알겠죠? 주택의 임차인이 일시적 순간 찰나 눈 깜빡할 사이 필요 없어.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대항력 상실. 이전 동그라미 대항력 상실이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어떻게 했다? 다시 그 후 임차인이 다시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했다? 그럼 언제부터? 재전입한 때로부터 새로운 대항력은 뭐다? 그 다음날 0시 이 말이죠.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런 뭐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긴 있을 거예요. 자기네 집에 봐봐요. 은행에다가 내가요 대출을 신청하고 싶은데 은행에서 나와서 보니까 집에 임차인이 4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증금이 얼마냐니까 한 사람당 5천만이라고 그래. 그럼 4명이면 5천만 원이면 5, 4, 22억이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그리고 은행에서 이 건물이 4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2억이 지금 있잖아요. 그럼 은행에서는 1억밖에 안 빌려줘요. 자기는 2억이 필요한데. 그럼 어떡하냐 이 사람이요? 자기네 집에 와가지고 알았다 해놓고 그날 자기네 집에 살고 있는 4세대를요 옆집으로 잠깐 옮겨놔. 그리고 은행한테 전화해. 우리 집 한번 와봐라. 있어 없어 아무도 공부상은 아무도 없죠? 그래가지고 다시 돈을 빌렸다 이 말이죠. 알죠? 그리고 나서 은행을 일본으로 해놓고 다시 이제 또 전입신고를 또 해놨어 몰래. 그러니까 그 집에 살고 있는 월세 사는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출됐다 다시 전입됐잖아요. 이런 경우는 전출됐다가 전입한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있다고 볼 것인가
처음에 전입신고한 그 다음날부터 있다고 볼 것인가 이 말이죠. 우리가 전출이라는 것은 내가 자유의사에 의해서 나가는 것을 전출이라고 그래. 그런데 타인의 의사에 의해서 갔다. 나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런 경우는 전출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가 없다. 그걸 이퀄에 이퀄 것을 아니 있네. 맨 끝에 제목에 무단 전출이라고 되어 있죠? 제목 3번에 보면 맨 끝에 무단 전출이라고 되어 있죠? 무단 전출된 경우 이 말이죠.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어떻게 한다?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된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요 하나만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뭐냐면 주민등록 직권말소라고 이름 지금 되어 있나요? 직권말소가 되어 있어? 그럼 봐.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요. 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요. 이 을에서 1월 1일부터요. 여기요. 10월 1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요. 이 사람 여기서 전입신고를 했거든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이미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고 우선매도권도 있잖아요. 확정일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요. 여기 4월 1일 날 직권말소가 된 거예요. 직권말소. 그럼 직권말소라는 것은 전출신고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말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어떻게 돼? 대항력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나중에 이런 보면 주민등록 일제 뭐 자진신고기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해갔는데 여기요 7월 1일 날 내가 다시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여기요 재등록을 했는데 재등록 어떻게 재등록을 했느냐? 이의제기를 해서 재등록을 했어요. 이의제기를 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직권말소가 잘못됐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재등록하면 그러면 내가 재등록을 7월 1일 했다 할지라도 7월 2일부터 대항력이 있다. 1월 2일부터 계속 대항력이 있다. 계속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의제기를 했다는 것은 직권말소가 잘못됐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요. 재등록을 했는데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 물고 재등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과태료 부담하고. 그럼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다? 7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6월 1일 날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먼저 병이 저당권이다. 그러면 이의제기를 했다. 그러면 나는 여전히 언제부터다? 1월 2일부터죠. 그럼 누가 빨라? 을이 빠르고 그 다음에 누구다? 병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빨라? 병이 빠르고 그 다음에 누구다? 을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임차인은 저당권자한테 자기가 선순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거기 보면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되어 있죠? 기억,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직권조치로 주민등록 말소 직권조치 그럼 무조건 그것은 뭐다? 대항력은 뭐한다? 상실한다. 니은은요 직권말소 동법 소정의 이 절차에 따라 이 절차에 따라서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지 회복? 그럼 맨 끝에 세 번째 줄 소급하여 대항력이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의제기 없이 재등록이 된다. 이의제기 없이 그러면 재등록한 그 다음날 몇 시부터? 0시부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나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5번 여기 전세권 등기는요. 저기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서 나중에 하고요. 여기 5번 있죠? 5번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여러분 이거 다 했어야 되는데요.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주택임차보호법은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이 전부 다거든요.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이. 이것만 여러분 딱 하면은 뭐 주택임차보호법은 뭐 거의 다 끝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주택임차보호법이 약간 설명하는데 여러분요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뭘 해야 되죠?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요 좀 잘 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주택임차보호법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실무할 때 여러분들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차보호법은 2차 과목이 나오고 1차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임차보호법을 공부를 똑바로 하면요 상가 건물임차보호법은 주택임차보호법 법이요 90%가 똑같아요. 그래서 거저 먹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임차보호법이 특별법 거의 대부분이에요. 강연 시간. 나머지 다른 것들은 1시간마다 딱딱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법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특별법이 6문제가 나오거든요. 이 6문제를 완벽하게 맞춰야지 고득점이 돼요. 특히 채권법 있죠. 채권법하고 특별법만 점수가 잘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합격이에요. 학생들이 자꾸 민법 총칙만 보니까, 민법 총칙만 자꾸 거기만 보니까 뒤에서 점수가 안 나오니까 고득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채권법하고 특별법 있죠? 여기만 딱 나오면 여러분 다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